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오늘 오후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판결 직후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된 그런 문제들 다 근거가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다만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오물을 뒤집어 쓴 이 상태에서 제가 쥐어진 역할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다 저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망은 없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요. 먼저 판결 직후에 이재명 지사가 오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쭉 들으셨는데 어떤 느낌을 이도원 의원님 받으셨습니까? 오물을 억울하게 뒤집어 썼다. 그러나 이제 그 누명이 풀렸기 때문에 오물을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예. 이 의미가 큰 것 같고 사실은 어제 이재명과 오늘의 이재명이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사직을 잃게 됐다면 그건 큰 변화지만 어제도 지사였고 오늘도 지사였지만 어떤 그 법적인 굴레를 벗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길이 더 넓게 열렸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소감 중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 거 보니까 곧바로 어떤 자기와 좀 껄끄러운 친문 진영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같고 그동안은 사실은 코로나를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치인 그다음에 언론인과의 만남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해 왔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마 열심히 사람들 만나면서 좀 더 정치적 보폭을 넓힐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본인은 억울한 오물을 뒤집어 썼고 이제 씻겠다라고 했지만 완벽히 억울했는지 아닌지는 대법원도 김경진 의원님 7대5 두 표 차였는데 만약 한 명의 대법관만 반대로 돌아섰다면 글쎄요, 지사직을 잃게 되는 거고 사실 7대5라는 수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죄가 된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했고 예. 1심은 무죄라고 판단을 했고 반면에 항소심은 또 유죄라고 판단해서 300만 원 선고를 했고 근데 대법원에 왔더니 대법원 소부인 형사부에서는 그 안에서 이게 의견이 갈려가지고 합의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 전원 합의책 같이 갔는데 결국은 7대5로 무죄다라고 이제 판결이 났었는데 굉장히 이게 법리상으로는 좀 애매하고 아슬아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게 유죄라고 판결한 대법관들도 만약에 이게 저 정도면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령 벌금 90만 원이나 70만 원 정도 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비난 가능하다면 판결이 그냥 큰 틀에서 수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터인데 예. 대법원은 지금 유무죄 판결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저게 지금 무죄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추론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이 저 상황에서 지금 무죄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들 TV 토론에서 조금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이런저런 자세한 설명 아니고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만 그냥 단답형으로 끊어서 답변을 하면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논란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우려도 이재명 학습 효과가 될 수도 있다. 예.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요. 이재명 지사의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 토론의 발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저 얘기, 그러니까 저게 허위 발언인지 아닌지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오늘도 5명의 대법관은 저 발언을 좀 문제를 삼았는데 아까 김경진 의원도 정리를 하셨지만 김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판결을 오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일단은 대법원에서 뭐 7대5로 판결을 해서 예. 뭐 무죄 취재 파기환송했으니까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대법원 판결 저는 존중을 합니다. 예. 뭐 한 표 차이건 두 표 차이건 뭐 선거도 한 표 차이로 당선되건 만 표 차이로 당선되건 당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의사 판결 다 한 사람이라도 뭐 전원 일치건 뭐 7대6이건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다수 의견대로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오늘 이제 완전 뭐 무죄 취재 파기환송 받은 거고. 그런데 이제 앞서 김경진 의원 하신 이야기를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소수 의견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수 의견에게 소수 의견 갈렸던 건 뭐냐면 예.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라는 건 팩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남시 보건소장에서 시장한테 명령 받았는데요? 라는 게 팩트로 인정이 된 겁니다. 다만 거기서 방송 토론에서 질문에서 그런 사실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 설명을 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냐 이거가 이제 갈린 건데 예. 그러니까 방송 토론을 보는 시각이 좀 달랐어요. 다수 의견은 무슨 얘기냐? 야, 연설문 같은 거야. 문전 다 써가지고 사전 검토하고 딱 연설문 보고 읽는 거지만 방송 토론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시간 제약도 있고 즉흥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하기가 좀 힘들어. 그렇다고 보면 다른 허위사실 공표보다는 조금 뭐랄까 너무 타이트하게 보면 안 돼라는 거고 소수 의견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서 이제 김경진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자세하게 얘기한 사람보다 그냥 잘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해지는 말도 안 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게 소수 의견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 의견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거고 다수 의견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지 않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짧게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계차 평론가님. 어쨌든 이재명 지사 기사 회생했거든요. 대권 가도에 이제 청신호가 켜졌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선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구도부터 좀 출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이 당내 주요 정치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 있었는데 오늘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제가 보니까 SNS에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모두 다 환영의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결국 이재명 지사 측이나 이 지사를 지지하는 측에서 이낙연 후보나 김부겸 후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전당대회 구도가 출렁일 수 있고요. 지금 상태로 봐서 이 지사 측이 김부겸 의원 쪽에게, 전 의원 쪽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대가 흘러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 예. 대선 주자로 이제 다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정치권에 있어봤지만 대선 주자 같은 경우는 토론 준비팀이 많게는 10명 넘어갈 때도 있어요. 예. 그만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준비를 하고 어떤 질문이 올지 다 대비를 하는데 생방송 토론이라 즉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공표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이 바꾼 대법관 한 명이 바꾼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얘기 오늘 꽤 큰 이슈였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댓글 하나 처음부터 만나볼까요? 지사님 기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경기도민들에게 지원금 한 번 더 쏘시죠. 예. 다음 댓글 볼까요? 허위 사실 있지만 법적 책임 안 묻는다는 것인데 거짓이 진실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이재명 지사의 글쎄요 판결 끝나고의 발언이 너무 좀 더 과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예. 시장이 산에 간다는데 혼자 보내나 동행하든지 못 가게 했었어야지. 그렇군요. 예. 박지희 아나운서 서지현 검사에게 할 말 없는가? 8년간 왜 말 안 하고 있었냐고 비판을 해야지. 조수진 의원과 같은 지적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민주당이나 서울시 논리대로라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피해 호소인인가? 피해 호소인 논란 여전히 뜨겁습니다.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